이제 랭키닷컴. 참고로 볼게요. 아까 제가 네이버가 1위라 했잖아요. 이 랭키닷컴이라고 우리나라 아니면 전체적으로 순위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순위. 그럼 어떤 사이트가 1위냐? 여기 보면 탑100 보니까 여기서 참고로 보니까 포탈 네이버가 1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네이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접속자 수, 그 다음에 올리는 데이터량, 그리고 트래픽, 다운받는 트래픽 양을 참고로 해서 세 가지로 복합적으로 만드는데 1, 2, 3위가 네이버, 구글 다음이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만들죠. 구글도 블로그 주고요. 다음도 블로그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를 만드는데 누군가는 구글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음에서도 검색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블로그가 뜹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사이트를 등록만 하시면 돼요. 자,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로 만들었지만 다음이나 구글에 나중에 등록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되면 뒤에 나와요. 등록하는 거까지. 그러면 굳이 구글에서 다음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대신 구글에서 만든 블로그 있죠. 여러분들 중에 뭐 나는 네이버는 안 써, 구글만 써 하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구글에서 블로그 만들어요. 그런 거는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이버가 폐쇄적이에요.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어서 구글에서 만든 전 세계 그 많은 블로그를 절대 검색을 안 시켜줍니다. 다음은 시켜줘요. 다음은 자기보다 밑에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로 만드는 거예요. 네이버는 어디든지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글에서 전 세계적으로 검색해서 한 번씩 여러분들 외국에서 전화 온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블로그 보고 오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그 자기들은, 나중에 제가 물어봤죠. 하니까 자기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했대요. 옛날에 등록해 놓은 게 돌고 있더라고요. 제 블로그는. 자, 이렇게 해서 랭킹하기 순위 보는데, 그럼 4등은 어떻게 봐요, 이거? 네이버, 구글 다음. 4등은 누굴까요? 여기 가면, 여기 보기 있어요, 보기. 혹시 랭킹하고 가서 4등 보고 싶다면 여기 4등에 보기 누르면 보기. 네 번째, 보기 눌러보니까 누가 나와요? 줌이에요, 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뭐 그 옛날 말했지만은, 이제 세대 차이 좀 느낄지 모르겠지만, 옛날, 선이야 사랑해? 옛날 광고 한참 할 때, 선이야 사랑인가? 선영아 사랑해. 우리 세대네. 그거 알아요? 있었죠, 한참. 어떤 학교에, 이학교에 벽보에 다 붙이고 버스에 붙이고 A4지로 선영아 사랑해 하면서 광고 막 했잖아요. 난리 났었죠. 그 누구 거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학교 선영이 다 난리 났잖아요. 남자 보면 혹시 내 찾아오는 거 초콜릿 들고 꽃다발 들고 오는 줄 알았죠. 한때 인기 좋아. 선영이라는 이름 난리 났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포털 사이트 마이클럽. 지금 여성 상위 포털 한 5등 할 거예요. 이 포털 사이트 광고는. 그 당시 광고 효과에서 최고였죠. 근데 한때 여러분들 텔레비 방송 때 표범 검은 흑표범 나와갖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사이트 봤어요? 광고? 라이코스.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들이 그 가시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케팅 할 때 아까 제가 제목을 찍을 때 뭐 코로나를 이긴 뭐 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재밌게 하는 이유가 그 마케팅 광고 기법인데 여러분들 혹시 건물 지나다가 위에 옥상 타는 광고판 보시죠? 한때 제일 유명했던 게 어느 날 보니까 점만 하나 딱 찍혀 있어요. 그게 실제로 궁금증 마케팅 유발하는 건데 점 하나 찍으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하얀 백지에. 그 사람들 도대체 저거 뭐냐고. 그래서 나중에 또 뭐 하니까 쭉 또 하나 꺼놓고. 그 무슨 화장품 광고 대박 난 거 있었잖아요. 한자 적는데 1년 걸려서 한자 적는데 그거 비싼 광고비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뭐라 해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 인기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거 뭐지?
야, 자래, 자. 뭐지? 그냥 자는 건가? 온갖 추측을 다 합니다. 소문을 다 만들어내고요. 그러다 나중에 침대 광고 탁 나오고, 화장품 광고 탁 나오고, 대박 났죠. 여러분들 궁금증 유발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기법을 볼 때는 이런 포털 사이트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인용구를 많이 쓰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력 좋은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을 아까 제가 설명 쭉 드렸어요. 그러면 뉴스, 블로그, 카페 제목 어떻게 정하는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콘텐츠 궁금하게 만드는 방법, 하늘을 치솟는 빵빵한 이익을 주는 방법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자 부동산 정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털 사이트 아까 순위 본 거 뭐 부동산 124 서버 쭉쭉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다음 코리아닷컴이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 분양 청약할 때 단가 올리는 게 옛날에는 아파트 투유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청약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공매 사이트에서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네 시세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시세는 정확하게 어디서 확인해요? 아니 누가 와서 우리 아파트 얼마 하는데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가서 시세는 우리가 해요. 감정평가사들이 해요. 참 아까운 이야기인데 감평들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올려놓은 사이트는 볼 수 있잖아요. 실거래 신고. 그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근데 실거래 신고가 없어. 1년, 2년 전 것밖에 없어. 올해는. 2020년도 한 건도 없대. 그럴 때는 유사. 어디로 봐요? 네이버나 정보망에 올라온 그 동네 물건 나온 그 기준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세 찾잖아요. 그런 거를 정보를 볼 때 이런 사이트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114 서버 아까 제가 말한 거 여러분들 상가를 하려면 앞으로 상가는 이 부동산 114를 버리면 안 돼요. 이 사이트가 상가에서는 물건들이 제일 많고 오래된 그리고 초창기 사이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털 부동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이트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시리얼 국가에서 하는 거 서울정보망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서울정보망이 해주는 부동산 강좌 요런 들어가면 기본적인 부동산 개요부터 부동산 그 번지만 치면 다 나옵니다.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 대자 요약편까지 다 나옵니다. 한 장으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쭉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룸, 사무실, 뭐 공실닷컴, 부동산 거래, 직거래, 직방, 다방 등등 뒤에 사이트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중개망 아까 뭐 마이더스 유니온 10 하지만 이거 말고도 한 60개가 넘어요. 서울에만. 그 다음에 지역 정보가 더 많고요. 알트, 날개, 레츠까지. 요즘은 또 레츠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까지. 자, 여러분들 한방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오픈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오픈하게 되면 공제증서 파야 되잖아요. 공제증서. 공제증서 가입하는데 몇 군데예요? 어디예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두 번째가 서울보증보험. 세 번째가 어디예요? 명지대. 이번에 새로 생긴 데.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빼고 두 개만 봤을 때 협회가 비싸죠. 그리고 연회비도 있고. 근데 서울보증보험은 연회비 없이 1년에 12만 원이죠. 근데 어디가 좋아요? 왜요? 뭘 알려줘요? 여러분들 단속 나오는 거 무섭죠? 여러분들 행기 있어야 무섭지.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놀라는 게 단속 나오면 동네 가서 이제 SNS 메신저나 아니면 공동중개망에 떠요. 문자로 막 날라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픈했잖아요. 네? 계약도 없어. 계약 현금도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선배님들 야 문 닫아 하니까 전부 다 문 닫고 도망가. 왜 가요? 뭐 행기 있어야 가지. 여러분들은 최소한 1년은요. 단속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와도요. 문 열어놓고 커피 한 잔 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나중에 뭐래요?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 다 면책돼요. 그런데도 그냥 선배님 따라 커피숍 가면, 야, 아이고, 그 내가 어떻게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고, 영수증 어떻게 끊는지 모르겠고, 누가 뭐 벌금 얼마 냈다 하니까, 나도 들킨가 봐. 전부 다 문 닫고 가요. 왜 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1년 차 안에는 모든 게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근데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돼요. 진짜 다운 계약서 쓰고 다른 포털 수수료 초과 수수료 받고 한 건 안 되지만, 그냥 한 게 없는데 같이 도망 다니지 마요. 그 사람들이 오면 정말 잘 가르쳐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모르는 거 알려주면, 저 감독관님 저 잘 몰라서 그런데 저 이번에 따갖고 지금 했는데 제 계약서를 떳떳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확인 설명상 저는 적는다고 적었는데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보여줘요. 오히려.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 단속하러 온 거 아니에요. 누구 단속하러 왔어요? 아까 옆부동산 신고한 사람. 그냥 나와서 지역에 불 켜지기도 하면 들러와서 잘하는지 지도 감독이 뭐예요? 그냥 지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있는 이야기 없는 정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 팬이 돼요. 나중에 물어보면 저도 해봤지만 그분들을 잘해주니까요. 그분들이 나중에 다 알려줘요. 근데 웃기는 거 알아요? 자기들은 1년에 단속 한 번도 안 나온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났어요. 자기들이 나갈 때는 언제요? 신고 왔을 때래요. 그리고 합동단속하면서 국가에서 하라 할 때 어쨌든 한번 나간대요. 그것도 딱 정해놓고 나간대요. 어느 지역에 A 부동산 하면 그것만 갔다 오면 되는데 강남에 A 부동산 한번 갔다 왔는데 강북에 B, C, D가 다 문 닫았대요. 쭉 타고 SNS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어떤 데는 이상한 소문 막 돌아요. 야, 거기서 걸렸대. 현금 연수 안 돼갖고 한 건 다 3배, 5배 물었고, 야, 저는 지금 영업 정지 걸렸대. 누가 걸렸어? 알아보니까 하나도 안 걸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우리 SNS는 겁을 주는 곳이죠. 여러분들은 1년 동안은 절대 문 닫지 마세요. 당당하게 열어놓고. 그리고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확인 설명사항은 법적 서식이기 때문에 걸리면 절대 안 나죠. 계약서는 아무 때나 쓰면 되지만. 근데 확인 설명사항에 절대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죠. 배우셨죠? 근데 하다 보면 빈 공간 많거든요. 도장도 많이 못 찍고 그것만 똑바로 쓰면 돼요. 그 현금 영수 똑바로 끊어주시면 되고요. 겁먹지 마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현금 영수 끊어줄 때는 부가세 꼭 받으시고. 자, 그래서 한방, 여러분들 지금 협회에서 쓰는 거, 한방은 당연히 협회가 공제 가입을 하면서 쓰시면 좋고요. 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방을 쓰면서 연회비 내죠. 50만 원. 한 번이 평생 한 번이에요. 저도 옛날에 내고 또 폐업했다가 또 다른 거 했다고 해도 또 그거는 절대 안 받아요. 월 6,000원씩. 한방 사이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가 이거는 쭉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정보를 확인할 때 물론 사이트가 좋지만 또 차원객이 3차원 공간 지도 이거는 지금 속도가 좀 느릴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 어떤 아파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2차원이죠. 평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얘는 3D로 볼 수 있습니다. 3D로. 그리고 실내 들어가 보면 아파트 어느 집 들어가면은 남북창이다 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가 해 뜨는 거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일사편리 옛날에 부동산 초창기 정보가 알려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상가 내부 보는 거 카카오 스토브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 소상공인 마당 여기 가면 여러분들의 상권 분석의 지년도 2020년도까지 다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상가 어떤 폐업을 했고 어떤 했고 또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고 하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좋은 사이트들 다 알려줍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이쪽에 사이트들 말고 또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까 제가 준 맨 뒤에 자료들 보시면 더 참고를 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다 넣어놨죠.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세를 알고 싶다. 특히 주택은 이미 공개되어 있고 요즘 상가는 잘 안 돼 있죠. 토지는 어디 돼 있어요? 토지는 공시지가 있죠. 참고를 하시고 실거래 신고만 보시면 되고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 분석하시고 보시고 이거 말고 더 데이터를 나는 어느 지역의 인구 밀도 뭐 하고 통계청 배우셨죠? 통계청 제 뒤에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가면 데이터 다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젊은 사람 몇 명이 살고 원룸이 많고 아파트가 많고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끌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거 많죠 이제? 많지 않나요? 그럼 이제 이때까지
오늘 저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내일부터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 자료 공부하세요. 빨리 내 걸로 만드시는 분들이 이 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만 전부 다 내 걸로 만드시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저는 어떤 사이트에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하면 누가 손님이 왔을 때 물어봤을 때 아 그거요? 건축계획은 거기요? 운전면허 거기요? 내가 환산주는 거기요로 사이트만 알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업계에서 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저는 수많은 곳을 11년 동안 다니면서 다 직접 몸으로 베끼고 처음으로 느끼고 제 돈 주고 배워왔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이트만 딱 내 거로 만들면 앉아서 컴퓨터만 있으면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상담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약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 좋은 게 어딨냐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컨텐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한번 참고로 쭉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블로그는 어떤 내용을 등록하고 내용 데이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모든 걸 소개할 수 있는 글이고 나머지 이런 툴들은 마케팅하는 거예요. 자, 그 블로그 주소를 여기에 카페에 올리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스에 하고 트위터에 하고 전달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런 SNS 활용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물론 여기서 뭐 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돼요. 한두 개만 해도 돼요. 블로그만 잘해도 되고요. 아, 블로그하고 카페하고 어느 게 좋아요? 자,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떤 물건을 그냥 그때그때 올리시면 되죠. 이거는 공개되지 않는 모든 곳에 내가 전체 공개해 놓으면 다 볼 수 있는 거고. 카페는요? 카페는 회원들 운영제죠. 회원들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카페로 잘하는 선배님들 있죠? 박사클럽이라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무슨 박사, 별내 박사, 강남 박사, 신내 박사, 자기들끼리 모여서 박사 간판 걸고 있어요. 보면 박사는 아니에요. 진짜 박사 아닌데 그냥 자기들 클럽으로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카페로 돈을 버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신축이든 아니면은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신도시든 여러분들 거기 가서 부동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역의 입주민이 되죠. 부동산 차렸잖아요. 입주민이 되죠. 제일 먼저 카페를 만드세요. 카페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발전 상황, 그 지역에 관련된 정보, 그 지역에 나오는 뉴스거리를 여러분들이 카페에다가 올립니다. 몇 시부터요? 7시 반부터. 자, 블로그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카페에다가 정보를 계속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주제 도는데 카페에 누가 들어왔는데 관심 있는 지역이에요. 노원 재건축? 노원이 뭐? 하는데 보니까 카페가 보여. 일단은 궁금하니까 가입하겠죠. 그 중에서 내용이 좋으니까 또 오는 사람 우리 카페 지기가 되면 다 보이죠. 몇 명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운영자를 만들어주고요. 연락해서 메일로 주고받고 지금 저는 부동산 하는데 뭐 하세요? 물어보고 네, 이번에 뭐 분양을 받았는데 아니면 내가 이번에 상가를 하나 샀는데라고 이야기 나올 거예요. 친해지면서 운영자 만들어주고요. 카페 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회원들이 들어오고 회원들이 오면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을 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오는 물건들 누구한테 줄까요? 카페지기한테 줍니다. 그게 박사클럽 하는 애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 박사가 그만큼 돈을 벌었죠. 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 하고 싶어요? 갑자기 카페를 하니까 왜? 아니, 블로그 써봐도 왜 카페? 그만큼 활용을 하시라고. 근데 카페도 한번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지금 카페 있죠? 세뇌 카페. 봤잖아요. 만들기 쉽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관리에 들어가서 그냥 카페 뚝딱뚝딱 만들면 대문 만들고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래, 현장에서 정보 계속 올리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에 글쓰기 하는 거 똑같습니다. 쉽잖아요. 몰랐을 뿐이지. 재밌지 않나요? 안 할 건가요? 반응이 별로 없어서 너무 갑자기 재미없나요? 지쳐가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가니까 지쳐가죠. 자, 홍보 언론은 여러분들 물론 기사들이 우리 온라인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들, 온라인 신문사들이 한 2,000 몇 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 사이트를 하면서 50만 원 한 건당 기사 있잖아요. 기사. 제일 먹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슨 세계일보, 명화일보, 무슨 노원신문이라면 올리면 먹히거든요. 그 홍보할 때 한 페이지당. 근데 우리가 다 적어줘야 돼요. 그쪽에. 그 중간 매체들이 있어요. 그게 등록하면 한 건당 5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 10개 뉴스, 신문, 잡지 하면서 쫙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내용 앞으로 이 동네에 노원새롬이 하면서 쭉 하는데 노원새롬 부동산 모 대표님의 무슨 딱 이렇게 딱 찍어줘요. 그 한 줄 넣기 위해서. 그러면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 엄청난 효과가 큽니다. 제가 옆에 15년대 구청합 부동산 할 때도 언론에 하나 넣었더니 그날 대박 났죠. 효과는 커요. 돈은 좀 비싸서 그렇지.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활용하시면 되고 지도 검색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상호를 기존에 하던 부동산이들 하더라도 아니면 신규면 더 좋고요. 가서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그 부동산이 지도에 검색 안 되면 빨리 등록하시면 돼요. 무료로. 그래서 이 포탈을 잘 쓰시면 됩니다. 자, 아까 검색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고 여기에 구글 여기에 가서 등록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블로그 주소를. 그러면 다음에서도 검색되고 구글에도 검색된다고.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에 메인에 제일 밑에 보면 검색 등록하는 기능에서 그냥 클릭 내 주소만 넣으면 돼요. 네, 자세한 거는 자 이제 인터넷 허위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참 단속 많이 하죠. 지난 10월 20 며칠부터 대상돼 갖고 실제로 하고 11월부터 실제로 먹이고 있는데 허위 광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특히 물건이 거래됐거나 여러분들 올려놨는데 무엇을 거래됐다 확인되면 빨리 내리시든가 아니면 아까 블로그에다가 제목에다가 수정해서 제목에다가 거래 완료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안 그렇게 놔두면 여러분들 허위 광고 됩니다. 특히 네이버나 직방 다 올려놨는데 거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데 옛날에 우리 미끼 상품 있었죠. 금매 하나씩 올려놓고 그죠? 물건도 없는데 전화 오면 전화해서 예 방금 나갔습니다라고 하죠. 아니 여러분들 부서 전화하고 안 그래요? 정말 좋은 거 전화하면 아이고 조금만 빨리 전화하지. 알고 미끼 상품인데 그죠? 이제 다 걸려요. 절대 허위 광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거래했는데 막상 진짜 나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 거래된 줄 모르고 오래 했는데 막상 와서 주인한테 확인해보니까 아이고 진짜 저쪽에서 조금 전에 계약했대. 진짜 거래되면 어쩔 수 없죠. 그 손님 있는 데서 알려줘야 돼요.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른 척하고 해야지 진짜로 알면 지금 나갔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속닥속닥 하다 들키면은 걔네들 녹음 다 합니다. 요즘. 신고 잘해요. 왜 파파라치, 부파라치 있잖아요. 부동산에 파라치를. 어쨌든 허위 광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제재 요건들은 협회에 가면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7조 어떻게 특히 여러분들 그 자격증 대여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부동산을 해보면 많이 해봤지만 자격 정지 취소 다시 자격 시험 친 사람 봤어요. 자격증 대여 해갖고 실제로 왜 해야 돼요 이거? 불법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옛날에 뭐 다운 업계약서 썼잖아요. 특히 다운 계약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5년 쫓아다 닙니다. 5년. 우리 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이잖아요. 여러분 5년 동안 두 발 뻗고 못 자요. 그래서 절대 불법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정당하게 지금 현재 요율표대로 정당하게 현금에서 다 끊어주고 똑같이 해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가서 나온 이 정보력만 알고 있으면요. 돈 벌어요. 실제로. 이 좋은 시장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만큼.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은 보증금하고 건립은 어쨌든 적금 연고죠. 내가 월세 운영비만 빠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에 월세가 200만 원이다 하면 경비는 얼마 정도 나가요? 통상? 우리가 어느 지역에도 상관없이요. 어떤 건물이 상관없이 내가 월세가 그냥 100 나간다 하면 통상 경비는 2배로 보시면 200 나간다면 400만 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광고비, 운영비, 전기, 통신 모든 관리비 다 합치면 통상 2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한 달에 뭐 월세 100이니까 부담 없이 내가 한 6개월 해서
뭐 돈 1,000만 원 있으니까 여유자금으로 하겠다 하면은 빵꾸 납니다. 2배를 잡아서 2배를.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수를 받든 신규로 들어가든 대신 꾸준히 제가 준 사이트, 블로그 이런 마케팅을 하시면 수입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커집니다. 빨라요. 속도가. 자신 있게 하세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지금 성공 사례하고 우리 사이트에 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